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4월 22일 방송입니다. 자,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미국이 자기네들이 중국에 반도체를 팔아먹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우리한테도 팔지 못하게 하고, 그거 좋다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 나라를 싹 다 팔아먹었는데 주가가 힘이 좋을 리가 없죠.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치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정치하는 새끼들은 경제를 이야기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그 새끼들은 온갖 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째진 입으로 왜 씨부리지도 못하게 하냐 그거예요. 모든 것이 정치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고 그 법을 만드는 것은 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 삶을 규율하는 정치를 왜 경제를 했다고 해서 정치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냐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피해가 오고 있는 일인데 그래도 입장 울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나라를 다 팔아먹고 있어요. 그래 시장이 올라갈 리가 없죠. 그 좋던 에너지 다 날아가 버리고 환율 올라가죠. 아무튼 지랄이 풍년인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답답해서. 예. 자, 지금 뭐 반대 매매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나라의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잖아요.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고 경상 수지만 적자를 내고 있고 예. 세수는 빵꾸 나가지고 지랄들 하고 있고 예. 외교는 나가면 전부 다 헛발질 하고 있고 미친년과 사진에 찍어대고 있고 이게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주식이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34포인트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2% 이상 밀리기도 했어요. 네, 낙폭을 줄였죠. 도대체 누가 지금 시장을 떨어뜨리고 있냐? 외국인도 네트로 하면은 지금 70% 순매수고 기관도 3억밖에 순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는 것도 깔아서 사고 또 파는 것은 째려 패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환율은 2원 60전 달러에서 1332원 20전 연중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자, 수급은 겉으로 보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왜 주가가 빠지냐 말입니다. 그렇죠? 투자 심리는 50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업종별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그냥 뭐 IT는 팔고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운수장비는 사고 운수장비는 오늘 뭐 현대차 샀겠죠. 근데 현대차 지금 실적 좋다고 해서 올라가지만 미국에다 그 전기차 팔지 못하면 과연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차트는 다 깨졌죠 뭐. 이렇게 되면 오늘 아래꼴 달긴 했습니다만 장대 음봉 이것은 좀 부담스럽죠. 결국은 이 MACD도 지금 꺾여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자, 주봉도 원위치를 해버렸고, 물론 아직까지 이동평균선 밀집 구간대 위에 있기 때문에 비관할 차례는 아닙니다만은 에너지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월봉도 지금 뭐 다시 원상 복귀해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좀 버텨줬어야 되는 것인데. 뭐 올라가는 것들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그래요. 반도체 직격탄 맞으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추풍 낙엽이죠. LG에너지솔루션 밀려 내려가고 오늘 현대차, 기아, 뭐 자동차 관련주들은 좋았던 거 아닙니까? 보험주들도 오늘 올라왔네요. 그리고 금양이라든지 SK 아이테크놀로지 이 차전지주도 좀 봤다 오늘 벼락 맞는 그런 날이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불안불안한 것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비엠 6% 떨어졌어요. 에코프로는 약보합, LNF도 밀리고 2차 전지들도 지금 보니까 뭐 감독원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 있으면은 검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테마주들은 희소금속, 그리고 금형 몰드베이스, 보험주도 그렇고 화력발전 기자재, 자동차 경량화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밀리는 것은 도시가스, 가스 이건 뭐 SCG 쪽에서 계속해서 두드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디젤, 에탄올, 해상, 운송, 해운 이렇게 밀려있는 상황. 해운은 뭐가 밀리나요? 세방 이것도 SG에 두드려 맞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뭐 크게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러 인덱스는 아래쪽으로 쳐졌고, 금값도 일단 하방 경직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환율 오늘 살짝 제어됐고, 금리는 빠졌고, 오늘 발표되는 지표들 중에서는 뭐 별 3개짜리 주택 허가 건수, 이건 경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 신규 주택 매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제가 볼 때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제일 중요한 지표로 보여집니다. 예상치는 104, 이전치는 104.2.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뉴스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마감, 보름에 만에 2,500선 붕괴, 반대매매 공포 고개를 들었다. SG증권발 매물 출회 여파로 지수 하락이 심화됐고, 기관 8억 팔자, 외국인 14억 사자. 전기가스들이 많이 빠졌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거 뭐예요? 2차전지 관련 있잖아요. 소재.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죠. 자, 한국 경제 역성장을 겨우 면했지만 수출 부진의 반등 깜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1분기 GDP 성장률이 0.3% 증가했다. 1분기에 중국은 4.5%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역 출처 올해 성장률 따라 꺾이고 있다.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단 4개월이 채 안 됐는데 작년에 절반 이상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장은 소비가 이끌었다. 소비할 여력이 있습니까? 민간 소비는 오락문화, 음식, 숙박 등 서비스를 중국으로 6% 증가했다. 아무래도 뭐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반면에 수출이 부진하다. 한국에 암나 깜깜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반도체 및 대중국 중심의 수출 감소가 예들면서 올해 들어서 2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날 같은 기간에 비해 12% 줄었다.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게 아니고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중국의 1분기 수출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중국 쪽에서 무역 수입 적자를 내고 있다고요. 그래갖고 리오프닝에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중국을 들이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걸 저기 하니까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현대차는 실적이 좋았죠. 그렇습니다. 이날 발표한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매출액 24.7% 증가했고 영업이익 86.3% 증가했다. 중장기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 지속 가능성이 있겠는가?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주 넘어져 무너지죠 뭐. 근데 2차 전지주는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앞으로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주가는 다 반영해서 미리 올라왔다. 올라왔다. 그래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앞으로 2차 전지가 더 잘 될 수가 있겠지만 항상 P 곱하기 Q거든요. Q가 늘더라도 P가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이런 거 가지고 내려오게 된다면 그러면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는 한미 FTA 체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FTA 체결을 하지 않은 일본하고 경쟁을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일본의 저기 그 광물과 관련된 협정 이런 것들이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을 복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한가 아직 안 맞붙었나? SC증권반 매우폭탄 종목들 또 급락하고 있다. 이게 지금 걱정인 게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 왜냐면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저기 신용 잔고예요. 파란색이. 이 신용 잔고가 지금 연초에 15조 9천이었는데 지금 20조가 됐어요. 5조 정도 확 늘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에? 근데 이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 SG, 소시에티 제너럴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물건들 받았을 거라고요. 갑갑하죠. 그리고 SG증권에서 파른 게, 외국인 매도로 적극적으로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SG증권의 상품 계정일 수도 있겠다. 상품 계정. 자기네 계정이죠. 그렇다면 그게 SG 쪽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CFD 차익 반대매매는 아니에요. 왜냐면 반대매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 담보 부족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우리 시장의 내부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뭐 우리나라 국내 정치 또 밖에 나가서 하고 있는 외교 이런 것들이 다 나라를 좀먹는 아니 좀먹는다기보다는 기둥뿌리를 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이 가라앉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작년 이 대통령 선거 결과 이후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찍었으니 책임져야지. 어떡합니까? 뭐 그때 당시에 다 기대하고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 상태 아니면 그런 판단 능력 가지고 주식한다는 게 우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화풀이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내일도 열리니까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